너는 입 다물어. 내가 너 인생 책임지는 거야. 엄마, 제발 할머니 앞에서 그러지 마. 격이 어디 골목 식당에 있어요? 우리 딸이 이런 데서 상견례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유진이 의사 만난 것도 행운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찡피해요. 유진아, 우리 가자. 여기서 더 있을 일 없어. 죄송해요. 부산 광복동 뒷골목, 낡은 간판 아래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작은 육개장 전문점이 나옵니다. 강선이가 40년 넘게 지켜온 자리였지요. 오전부터 고기를 삶고 육수를 우려내는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됐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손때 묻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지역 유지들의 사인, 방송국 PD들이 남긴 메모, 시장 상인들의 감사 인사까지. 선희는 그 액자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좋은 음식 앞에서는 누구든 본심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며칠 전 선희의 손자 민우가 약혼녀 유진을 데리고 가게에 왔습니다. 민우는 부산대학병원 치과 레지던트였어요. 선희가 유일하게 키운 혈육이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눈빛은 불안했어요. 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지요. 선희는 뜨거운 육개장을 내오며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먹어라. 여기가 비좁아도 마음만은 넓으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이 자꾸 휴대전화 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선희는 그 불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선희는 자기 가게에서 하자고 했어요. 우리 민우가 잘한 곳을 먼저 보여주고 싶다. 사돈이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여기서 보고 싶고. 민우는 할머니 뜻을 이해했지만 유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유진은 가방 속 휴대전화가 진동할 때마다 숨을 멈추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선희는 알았습니다. 저 아이 뒤에 뭔가 있다는 것을. 상견례 당일 오후였습니다.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깨끗한 식기를 준비하고 반찬을 새로 담았습니다. 민우는 병원 당직을 일찍 마치고 와서 가게 청소를 도왔지요. 할머니, 긴장되세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국자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긴장은 무슨, 사람 만나는 건데. 하지만 선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민우의 인생이 걸린 자리라는 것을. 저녁 6시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어요. 민우가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유진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뒤로 차미란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손, 정갈한 옷차림, 그리고 가게 안을 훑는 차가운 눈빛. 미라는 문턱을 넘자마자 코끝을 찌푸렸습니다. 여기가 그 집이에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선희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유진이 급히 말했어요. 엄마, 안으로 들어가자. 미라는 계단이 좁았다고, 냄새가 난다고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우가 먼저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미라는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사라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치과는 좀. 말끝을 흐렸지만 무시하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주방에서 나와 정중히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지요. 미라는 선희를 보자마자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네, 여기가 그 집이시군요. 자리에 앉기 전 미라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의자 등받이를 한번 닦았어요. 천천히 모두가 볼 수 있게. 유진이 급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 미라는 물티슈를 접으며 대답했어요.
나 청결한 거 좋아하는 거 알잖아. 선희는 그 장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과 반찬을 차분히 내왔지요. 미라는 물컵을 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컵 소독은 제대로 하시는 거지요? 선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매일 삽습니다. 미라는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은 식기세척기를 쓰는데 말이에요. 선희는 주방으로 돌아가 육개장을 담았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선희는 그 뜨거운 그릇을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놓았습니다.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습니다. 민우는 숟가락을 들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유진도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떴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미란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미란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대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좀 짜네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짜게 안 먹는데. 선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입맛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싱겁게 드시려면 물 좀 타드릴까요? 미라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먹을게요. 하지만 미라는 두 숟가락을 뜨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먹는 신용만 할 뿐이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물 끓는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그때 미란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상견례 장소 말인데요.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미란이 유진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하기엔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선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알아서 말을 이어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 집안도 있고 유진이 친구들도 있고 보통은 호텔이나 한정식 집에서 하잖아요. 여기는 좀.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할머니께서 이곳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셔서요. 미라는 민우를 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의미도 좋지만 체면도 있어야죠.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데서 상견례 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앞에서 그런 말하지 마. 미라는 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유진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확인했습니다. 이 집은 엄마 말이 절대적이고 딸은 늘 눌려 지내는구나. 선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돈, 그럼 어디서 하고 싶으십니까?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운대 쪽 호텔이나 센텀 쪽 한정식 집이요. 거기가 우리 수준에 맞아요. 수준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선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사돈, 수준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란이 비웃듯 말했어요. 마음? 그런 말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미라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유진이가 의사 만난 것도 행운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창피해요. 민우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미라는 민우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너무해? 나 솔직한 거 좋아해. 위선 떨기 싫거든. 선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돈, 저는 제 뜻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상견례 하겠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뭐라고요? 선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미란는 가방을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유진아, 우리 가자. 여기서 더 있을 이유 없어. 유진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미라는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유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엄마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문 앞에서 유진이 선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설득할게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튀어나왔지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리. 선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은 급할 때 본색이 나오는 법이야. 민우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테이블 위에 남은 뚝배기를 치우며 말했어요. 민우야, 저 사람은 단순히 체면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야. 민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돈이 급한 사람 냄새가 나.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는 건 뭔가 숨기는 게 있을 때야.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선희는 가게 정리를 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격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건데.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펼쳐졌지만 선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어요. 차미란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체면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뭔가 급한 사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급함이 유진과 민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선희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전화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내일 아침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이틀 뒤 민우는 병원 당직을 마치고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유진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어요. 민우 씨, 미안해요. 엄마가 너무 화나 있어서 며칠만 시간 주세요. 민우는 답장을 쓰려다 말았습니다. 며칠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며칠씩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민우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에서야 유진이 나왔습니다. 민우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유진 씨, 괜찮아요? 어머님이 아직도 화나 계세요? 유진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상견례 다시 안 한대. 여기서 하는 거 아니면 결혼 반대하신대. 민우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소 하나 때문에?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설득했어. 근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미안해요, 민우 씨. 민우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유진 씨,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이렇게 전화로는. 유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엄마가 나 못 나가게 해. 조금만 기다려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휴대전화를 쥔 채 한참 서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민우를 불렀지만 민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희의 가게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40대 중반 남자였어요. 점심 장사가 끝난 뒤라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강선희 사장님 계십니까? 선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네, 저인데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비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선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이곳에서 쓰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선희는 남자를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정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요청하신 차미란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차미란, 본명은 이선미입니다. 15년 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선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유는 정 비서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직접 주도한 건 아니지만 공동 명의로 들어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준비하자 이름을 바꾸고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피해 규모, 피해자 명단, 당시 기사 내용까지 빼곡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 비서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깨끗해 보입니다. 남편이 중견 기업 임원이고 집도 해운대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 비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선희가 재촉했어요. 하지만 최근 6개월 사이 급전이 필요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남편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본인 명의 카드 연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려 한 흔적이 있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계속 넘기며 읽었습니다. 대출 내역, 카드 사용 패턴, 최근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게 급한 사람의 흔적이었어요. 피해자는 찾았습니까? 정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김철수라는 분인데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선희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만나볼 수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시면. 선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급하긴 급하군요. 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 장사 준비하는 상인들,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어요. 일단 지켜봅시다. 급한 사람은 곧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씨 연락처 주세요. 정 비서가 명함을 하나 더 꺼내 건넸습니다. 이분은 직접 나서고 싶어 하십니다. 참일한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선희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할 때 연락하죠. 정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가게 안쪽 금고에 넣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확신도 생겼습니다. 참이라는 단순히 체면을 따지는 게 아니라 돈이 급한 사람이었고 그 급함이 민우와 유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사흘 뒤 유진이 혼자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눈가가 부어 있었어요. 선희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유진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아라. 천천히 얘기하자. 유진은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선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게 두는 게 오래 산 사람의 지혜였지요. 할머니, 엄마가 예단 목록을 만들었어요.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선희는 그 종이를 받아 천천히 읽었어요. 해운대 신축 아파트 전세 보증금 5억, 수입세단 1대, 예식 비용 전액, 신혼 가구 및 가전 일체, 예비비 현금 5천만 원. 선희는 종이를 내려놓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머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도 들어간 겁니까?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거 못 맞추면 결혼 반대하신대요. 아니, 반대가 아니라 아예 파혼하라고. 선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진아, 내 엄마가 왜 이렇게 급한지 아니?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희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돈이 급한 사람 냄새가 나. 단순히 체면 때문이 아니야.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선희는 알 수 있었어요. 유진도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 저는 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나한테 숨기지 마. 지금 내 엄마가 무슨 문제에 빠져 있는지 알아야 우리 민우를 지킬 수 있어.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엄마가 최근에 너무 이상해요. 밤마다 전화 통화하고 누군가한테 계속 돈 얘기하고 아빠한테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선희는 유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제 그만 울어라.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민우 씨 정말 사랑하는데. 선희는 유진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진실을 숨기면 안 돼. 내 엄마 문제든 뭐든 민우한테 다 말해야 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할머니, 근데 엄마가 어제 은행에 가더니 돌아와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선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행?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출 상담 받으러 간 것 같아요. 근데 안 됐나 봐요. 집에 와서 계속 전화하고 화내고 아빠한테도 소리 지르고. 선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이구나. 유진아, 너 엄마 과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과거요? 이름 바꾼 거.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이름을 바꿨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에. 그리고 그때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됐어. 유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진짜야. 그래서 엄마가 지금 이렇게 급한 거야. 과거가 들통날까봐.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유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알던 엄마가 한순간에 낯선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선희가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진아, 넌 내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건 엄마가 책임져야 해. 근데 너까지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면 안 돼.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엄마예요. 제가 어떻게 엄마라고 해서 잘못된 걸 감싸는 게 효도가 아니야. 진짜 효도는 엄마가 더 큰 잘못을 하기 전에 막는 거야. 유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선희는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는 당직이 끝나자마자 가게로 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선희는 예단 목록을 민우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유진이 어머님이 만든 거다. 민우는 종이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몇 년을 모아도 이 돈을. 선희가 민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우야, 이건 예단이 아니야. 이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내미는 요구서야. 민우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뜻이세요? 선희는 민우에게 차미란의 과거를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바꾼 것, 투자 사기에 연루됐던 것, 지금 급전이 필요한 상황인 것. 민우는 말을 잃었어요. 유진 씨는 알고 있었을까요? 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끼고 있어.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선희는 민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우야, 사랑은 중요해. 하지만 거짓 위에 세운 사랑은 오래 못 가.
유진이한테 물어봐. 엄마 문제를 알면서도 숨긴 건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할머니, 근데 만약 유진 씨가 정말 몰랐다면? 선희가 말했습니다. 몰랐어도 지금은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지. 엄마 편을 들면서 너를 속일 건지 아니면 진실을 택할 건지. 민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아내셨어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켰다고 생각하니? 음식만 팔아서? 민우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선희는 민우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할 일이 있어. 너를 지키는 일. 그 말의 무게를 민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 민우는 유진을 만났습니다. 해운대 해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유진 씨,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예단 목록.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민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과거도 알고 있었어요? 유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확히는 몰랐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았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말하면 민우 씨가 떠날까봐. 우리 집이 이상하다는 걸 알면 저를 싫어할까봐. 민우는 한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유진 씨, 저는 집안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유진 씨를 사랑했어요. 유진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민우 씨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민우가 유진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사랑한다면 진실을 숨기면 안 돼요. 이건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우 씨, 설마. 민우는 주머니에서 약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미안해요, 유진 씨. 저는 거짓 위에 결혼 못해요. 유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엄마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 씨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저를 속였잖아요.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숨기겠죠. 민우는 반지를 유진의 손에 올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유진 씨, 행복하세요. 민우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반지를 쥔 손이 떨렸어요. 해변의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유진은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엄마를 선택한 순간 사랑을 잃었다는 것을. 그날 밤 선희는 민우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저 잘한 거죠? 선희는 민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 냈구나. 민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 없이 손자를 안아줬어요. 사랑이 아프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한편 유진은 집으로 돌아와 미란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엄마, 파혼됐어.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유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예단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그리고 엄마 과거를 할머니가 알아냈어. 미라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과거? 뭘 알아냈는데?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 바꾼 것, 투자 사기, 전부 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곧 분노로 붉어졌어요. 그 할망구가 감히
감히 내 뒤를 캐? 유진이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제발. 하지만 미라는 유진을 밀쳤습니다. 그만? 지금 내가 얼마나 급한지 알아? 이번 달 안에 돈 못 구하면 우리 다 끝나. 유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랑도 잃고 엄마의 진짜 모습도 알게 된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여보세요? 저 차미란인데요. 그 투자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요. 전화 너머에서 거절하는 소리가 들렸는지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안 된다고? 당신 나한테 빚진 거 잊었어요? 미라는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것.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미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파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병원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함께 걸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민우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민우 선생님, 괜찮으세요? 같은 과 선배가 물었지만 민우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해야 했어요. 치과 레지던트가 개인 감정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늦게 당직실로 돌아온 민우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유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민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힘들죠? 근데 나도 힘들어요.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밤마다 전화하고 울고. 민우 씨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민우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 또 지웠어요. 결국 아무 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답을 보내는 순간 다시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민우는 악몽을 꿨습니다. 유진이 어두운 복도 끝에서 손을 뻗고 있었어요. 민우가 달려가려 하면 복도가 점점 길어지고 유진의 모습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한편 유진은 집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남자 하나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우리가 이 꼴이 됐어. 유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심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겨우 의사 만났다 싶었는데 다 날렸잖아.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귀를 막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집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미란과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한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유진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엄마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급한데. 2천만 원만. 아니, 1천만 원만이라도. 상대방이 거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예전에 나한테 얼마나 빌렸는데. 지금 와서 모른 척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라는 휴대전화를 소파에 던졌어요. 유진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학교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미란이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너 통장에 돈 얼마 있어? 유진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그건 얼마냐고 물었잖아.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요. 학비랑 생활비인데. 미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카드 줘. 엄마가 급한데 쓸 데가 있어. 유진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그건 안 돼요. 이번 학기 등록금이.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지금 엄마 말 안 들어? 내가 남자 하나 제대로 붙잡았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많이 요구해서. 미란이 유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감히 엄마한테 대들어? 내가 뭘 안다고? 유진은 뺨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미라는 유진의 가방을 뒤져 카드를 꺼냈어요. 등록금은 나중에 주면 돼. 지금은 이게 더 급해. 미라는 카드를 들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뺨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학교를 빠지고 해변에 갔습니다. 민우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았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민우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너무 많이 했고 도와달라는 말은 할 자격이 없었어요. 유진은 민우의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우 씨, 나 무너지고 있어요. 집이 지옥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한 거니까 견뎌야겠죠. 민우 씨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문자를 보내고 유진은 휴대전화를 끄려다 말았습니다. 혹시 민우가 답장을 할까봐.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민우는 그 문자를 받고 진료실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진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했거든요. 민우는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선희의 가게로 갔습니다. 선희는 민우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유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민우야, 밥 먹어라. 선희가 뜨거운 육개장을 내왔습니다. 민우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어요. 할머니, 유진 씨한테서 문자 왔어요. 선희는 반찬을 더 가져오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집이 지옥이래요. 무너지고 있대요. 선희는 민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면 안 될 것 같고.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사람을 구하는 건 그 사람이 구해달라고 손을 뻗을 때만 가능해. 유진이는 지금 손을 뻗고 있니? 민우가 생각했습니다. 유진의 문자에는 도와달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힘들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힘들다고만.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다려야지. 유진이가 진짜로 엄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을 때, 그때 손을 뻗으면 그때 잡아줘. 민우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미란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고 지인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미란은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란은 술에 취해 집안을 뒤졌습니다. 유진의 방문을 열고 서랍을 열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유진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내 귀금 속 어디 있어? 할머니가 준 금반지. 유진이 황급히 서랍을 막았습니다. 그건 안 돼요. 돌아가신 할머니 유품이에요. 미란이 유진을 밀쳤습니다. 유품이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다고. 미란은 서랍을 뒤져 금반지를 찾았습니다.
유진이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그것만은. 나. 미란이 유진을 밀어냈습니다. 유진은 벽에 부딪혔어요. 미란은 금반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준 반지였어요. 유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 집에 가려다 말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유진은 결국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책을 읽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 되자 도서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진은 갈 곳이 없었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추워서 24시간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휴대전화를 켜자 엄마에게서 온 전화가 20통이 넘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어디야? 당장 집에 와.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야, 이년아. 엄마 전화 받아. 유진은 휴대전화를 다시 껐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밤 11시가 넘어가자 카페에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진은 테이블에 엎드려 잠들었어요. 카페 직원이 깨웠습니다.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유진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을 쫓으려 했지만 눈이 자꾸 감겼어요. 새벽 2시 유진은 결국 카페를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유진은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을까요? 유진은 강선희의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걸어온 길이었어요. 가게는 당연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가게 앞 계단에 앉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웠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은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선희가 가게 문을 열러 왔습니다. 육수를 일찍 준비하려고 나온 길이었어요. 계단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선희가 가까이 가자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할머니.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아? 선희는 재빨리 가게 문을 열고 유진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니?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워. 선희는 전기장판을 켜고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유진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뜨거운 차를 끓였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그냥 걷다 보니 여기. 선희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얘기해. 유진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가 돈을 뜯어간 것, 할머니 유품을 가져간 것, 맞은 것. 말하는 동안 유진은 계속 울었어요. 선희는 말없이 유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지금은 유진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유진아, 너 여기서 좀 쉬어라. 할머니가 민우한테 연락할게.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 씨한테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지금은 체면 생각할 때가 아니야. 너 이 상태로는 안 돼. 선희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라 민우는 자고 있었지만 할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우야, 지금 가게로 와. 유진이가 여기 있어. 민우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유진 씨가요? 무슨 일이? 일단 와. 설명은 나중에 할게. 민우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유진이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유진 씨, 민우가 다가가자 유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마요. 이런 모습, 민우는 유진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대신 설명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선희가 민우를 말렸습니다. 민우야, 지금은 유진이 돌보는 게 먼저야. 민우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유진 씨,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돌봐주실 거예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갈 곳이 없어요. 집에도 못 가고.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갈 곳이야. 일단 여기서 쉬어. 유진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선희는 가게 안쪽 작은 방에 유진을 눕혔습니다. 유진은 금세 잠들었어요. 민우와 선희는 가게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이제 끝을 낼 때가 됐어. 민우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선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선희는 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비서, 준비됐습니까? 전화 너머에서 차분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김철수 씨가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부산 상공인 연합회 자선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선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참이란이 그 행사에 참석합니까? 확인했습니다. 초대장을 구하려고 여러 곳에 연락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인 명의로 입장 예정입니다. 선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도 초대장 준비하세요. 그리고 김철수 씨, 그분도 함께. 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자리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따진다면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보여줘야죠. 전화를 끊고 선희는 안쪽 방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 너무 지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민우가 당직을 마치고 가게로 왔습니다. 할머니, 유진 씨는요? 아직 자고 있어. 너무 지쳤나 봐. 민우는 안쪽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유진 씨 엄마한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선희가 민우를 안치고 말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이제 움직이려고 해. 이번 주 토요일 자선 행사가 있어.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뭘 하실 건데요? 선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참이란이 그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 과거 피해자를 만나게 할 것, 진실을 밝힐 것. 민우는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 그럼 유진 씨도. 유진이는 알 권리가 있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뭘 했는지. 그래야 유진이도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 민우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근데 유진 씨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선희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견디든 안 견디든 알아야 해. 지금까지 유진이는 진실을 모른 채 엄마한테 끌려다녔어. 이제는 선택할 권리를 줘야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유진이 깼습니다. 눈이 부은 채로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신세를. 선희는 따뜻한 국을 내왔습니다. 괜찮아. 일단 먹어라. 유진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유진 맞은편에 앉았어요. 유진아,
너 이번 주 토요일에 할머니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요? 호텔에서 자선 행사가 열려. 내 엄마도 거기 간대.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요? 왜요?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엄마 진짜 모습을 볼 때가 됐어. 할머니가 엄마 과거를 알아냈다고 했잖아. 그 과거에 피해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만나야 해. 유진이 손을 떨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유진아, 진실을 알아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 엄마한테 묶여 사는 게 아니라. 유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어요. 엄마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할머니, 저 준비가 될까요? 선희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비되든 안 되든 알아야 해.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유진은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입에 넣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저한테 화낼까요?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든 말든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은 바뀌지 않아. 이틀 뒤 선희는 정 비서를 통해 김철수를 만났어요. 광복동의 한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김철수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얼굴에 고단함이 서려 있었어요.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얘기합시다. 김철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15년 전 일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이 그때 무너졌으니까요. 참이란 당시 이선미. 그 사람 역할이 뭐였습니까? 김철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들을 직접 모았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저희는 그 말을 믿었죠.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얼마나 잃으셨습니까?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억입니다. 제 전 재산이었어요. 집도 팔고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넣었습니다. 다 날렸죠. 가족은요? 김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애들 데리고 저는 빚만 남았어요. 10년을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선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작은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지금도 빚을 다 갚지 못했어요. 아이들과는 연락이 끊겼고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를 찾으려고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미치도록 찾았어요. 근데 이름을 바꾸고 흔적을 지웠더군요. 경찰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김철수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15년 동안 이를 갈며 살았습니다. 언젠가 그 여자를 꼭 찾겠다고.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산 상공인 연합회 자선 행사에. 김철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선희가 김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욕설도 안 됩니다. 그냥 사실만 말씀하세요. 그게 더 강한 무기입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선희는 김철수에게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제가 신호를 보낼 테니 그때 나서세요. 김철수는 초대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선희가 말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그 여자가 제대로 대가를 치를 때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손자가 그 여자 딸과 약혼했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손자를 이용하려 했어요. 돈 때문에.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여자는 변하지 않았네요. 1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만 생각했어요. 선희와 김철수는 한참 더 얘기를 나눴습니다.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들의 상황, 참일환의 역할까지 선희는 꼼꼼하게 메모했어요. 목요일 유진은 선희 가게에서 지내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게 됐고 말도 조금씩 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 토요일에 정말 가야 해요? 선희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야지.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해.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근데 무서워요. 엄마가 정말 나쁜 사람이면 어떡해요?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게 진실이야. 진실을 받아들여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 민우도 틈틈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유진과 마주칠 때마다 어색했지만 서로 신경 쓰는 게 느껴졌어요. 유진 씨, 괜찮으세요? 네, 할머니가 잘 돌봐주셔서. 짧은 대화였지만 민우는 유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선희는 유진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일 내가 보게 될 것들이 충격적일 거야. 근데 기억해. 엄마가 잘못한 건 엄마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길 바랐어요. 선희가 유진을 안아줬습니다. 알아. 근데 바람과 진실은 다른 거야.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선희는 유진에게 옷을 하나 건넸어요. 이거 입어라. 격식 있는 자리니까. 유진은 검은색 원피스를 받았습니다.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이었어요. 유진이 갈아입고 나오자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좀 사람 같네. 유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무너져 있던 자신의 모습이 조금은 정돈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떨려요. 선희가 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떨어도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어. 민우도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야, 넌 나중에 와. 유진이를 데려가야 할 수도 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알았다. 너도 준비하고 있어. 저녁 6시 선희와 유진은 택시를 타고 파라다이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차 안에서 계속 손을 비볐어요. 할머니, 엄마를 보면 저 뭐라고 말해야 해요? 선희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봐.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호텔에 도착하자 화려한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입구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선희와 유진도 초대장을 보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은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꽃장식이 놓여 있었고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돌렸어요. 유진은 이런 자리가 처음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멈칫했지요. 할머니, 여기. 선희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선희를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유진은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선희는 유진을 한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 할머니가 잠깐 인사하고 올게. 유진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맞아? 정말 초대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미란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가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유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미란은 유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바빴거든요. 미란은 이 자리에 어떻게든 녹아들려고 애쓰는 얼굴이었어요. 선희는 멀리서 미란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김철수를 찾았어요. 김철수는 연회장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선희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란도 억지로 박수를 쳤어요.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선희는 정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어요. 사회자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후원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됐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미라는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자기 이름도 저렇게 불리길 바라는 얼굴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부산 전통시장 연합회를 이끌어 오신 강선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조명이 선희를 비췄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선희는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걸음마다 품위가 묻어났지요. 미라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골목식당 할머니가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회장님이라 부르며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어요. 아세요?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바싹 말랐거든요. 선희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선희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온 이유는 후원금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년 전 이 도시에서 일어난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해서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시 이선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수십 명의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을 바꾸고 지금도 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지금 이름은 차미란입니다. 선희가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란에게 쏠렸어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 설득력이 없었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그때 피해를 본 분이 계십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김철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라는 김철수를 보자마자 뒤로 물러났어요. 당신이 왜 여기? 김철수는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입니다. 이선미 씨. 아니, 차미란 씨.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김철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이 저한테 투자하면 2배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친구 소개라고 했지요.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몰라요. 당신 누군지도 모르겠고. 김철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시 계약서가 있습니다. 당신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어요.
김철수는 서류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확인했어요. 정말 이름이 있네. 이건 계약서 맞아. 미라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속은 거예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김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당신은 투자자를 직접 모았습니다. 수수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기가 터지자 이름을 바꾸고 도망쳤지요. 미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를 보는 눈빛이 흔들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이 유진을 봤어요. 유진아, 너 왜 여기 있어? 유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대답해요. 이 사람들한테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미란이 유진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유진아, 이건 오해야. 엄마가 설명. 유진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으로 온 거였구나.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유진아, 너마저 엄마를.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그만해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엄마는 나 키운 거 아니에요. 나를 이용한 거예요. 민우 씨한테서 돈 뜯으려고 나를 도구로 쓴 거잖아요. 미란이 손을 뻗었습니다. 유진아,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해요. 난 엄마 거짓말 더 이상 못 들어요. 유진은 돌아서서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선희가 유진을 따라가려 했지만 유진은 손을 저었어요. 할머니,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유진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 씨. 유진은 민우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우가 유진을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유진은 민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정비서가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어요. 차미란 씨 15년 전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미라는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음모예요. 저 할망구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요.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같이 가시죠. 미라는 선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선의는 미란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미라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지요. 충격적이네. 저런 사람이 이 자리에 왔다니. 선의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선의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회장님, 용기 있는 행동이셨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제 위로받겠네요. 선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우가 유진을 안고 있었어요. 유진아. 선의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자유야.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지만 표정은 조금 가벼워 보였어요. 할머니, 이제 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선의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엄마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며칠 뒤 미라는 정식으로 기소됐습니다. 15년 전 사기 사건의 증거가 속속 드러났고 피해자들이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미란의 남편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유진은 선의의 가게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민우와는 천천히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민우 씨,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요. 저는 기다릴게요. 유진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선이 가게를 도우며 손님들을 접대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유진아, 국그릇 좀 가져다 줘. 네, 할머니. 유진은 뜨거운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나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엄마는 평생 이런 일을 무시했지만 유진은 달랐어요. 한 달 뒤 유진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아빠. 유진의 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를 제대로 못 막아서.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빠도 엄마한테 속았잖아요. 아버지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앞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해. 아빠가 도와줄게.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2달 뒤 민우와 유진은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유진 씨, 많이 좋아졌네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우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천천히.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제대로. 거짓 없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6개월 뒤 선희의 가게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민우와 유진의 약혼식이었어요.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선희의 가게에서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해도 될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선희가 웃었어요. 여기가 제일 좋지. 진짜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니까. 손님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철수도 왔어요. 유진 씨, 축하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셨네요. 유진이 김철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엄마 때문에. 김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유진 씨 잘못 아닙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 엄마 책임이에요. 민우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선희가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 일 했을 뿐이야.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가게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뜨거운 육개장 냄새가 퍼졌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이제는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격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거야. 선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지요. 그날 저녁 모든 손님이 떠난 뒤 민우와 유진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게요. 됐다. 너희는 쉬어라. 하지만 민우와 유진은 고집을 부렸어요. 셋이서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따뜻하게 울렸지요. 할머니,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제 할머니였으면 좋겠어요. 선희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아니냐? 피는 안 섞였어도. 유진이 선희를 안았습니다. 선희는 유진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렇게 거짓이 무너진 자리에 진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참이라는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지만 유진은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엄마의 거짓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선희는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밟고 올라선 사람은 결국 떨어지고 땀 흘려 일한 사람은 결국 서게 된다고.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부산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골목 식당의 간판도 따뜻하게 빛났어요. 내일도 선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끓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따뜻한 국물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할 것이고요. 진짜 품위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선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